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 19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제는 영상 촬영을 못했고요. 이틀 만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제 배를 바닥에 붙인 채로 엎드려서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배경이 책상이죠. 네,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 네, 동영상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찍고 있냐면 계속 누워서 찍었더니 제가 갑자기 목에 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허리를 세워서 엎드린 상태로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세에서 계속 찍다가는 네, 디스크가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 앉아서 찍던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아, 토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이었나? 아, 금요일 날이었구나. 금요일 밤에 갑자기 아니다. 금요일 오후였나? 아, 금요일 오후였던 것 같네요. 네, 그때 담이 왔는데 토요일까지 계속 아팠고, 네, 일요일인 지금까지도 점점 그 아픈 부위가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승모근으로 해서 등 중앙, 등 하부까지 그 통증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네, 집에서만 있었어요. 유자 씨랑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하루에 확진자가 뭐 200명에서 30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뭐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먹고 놀았습니다. 네, 그냥 말하면 또 좀 썰렁하니까 음악을 하나 틀어볼게요. 지금 밖에 마침 비도 오고 있는데 음악을 하나 깔고 근데 이게 계속 무한 루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틀어볼게요. 네, 제가 아트리스트라고 음악을 이제 사서 쓸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 음악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사실 가입만 되어 있고 잘 쓰질 않아서 조금 돈이 아깝기는 한데 이럴 때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게 지금 소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제 목소리의 뒤에 적당히 깔릴 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서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작게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게 들어가던가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니까 네, 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요일에는 그 프라닭 아시나요? 프라닭을 집에서 시켜 먹었습니다. 네, 프라닭이라고 치킨인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뭐야 프라닭 뭐 짝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라이센스 이런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킨 박스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치킨들은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오잖아요. 근데 프라닭은 약간 까만색 약간 천 봉투 같은 거로 해야 되나? 예전에 우리가 갖고 다니던 뭐 천으로 된 실내화 주머니? 좀 큰 실내화 주머니? 네, 그런 곳에 담겨서 오더라고요. 네. 일단 먹기 전부터 패키지가 예쁘니까 기분은 일단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였더라? 블랙 알리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베스트 메뉴 중에서 네, 순살을 시켜서
네, 먹고 놀았어요. 뭐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집에서 영화 보면 그게 행복이죠. 네. 프라닭을 먹으면서 모털 엔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래가 좀 거슬리네요. 그냥 노래를 끄겠습니다. 네. 먼 미래에 지구에 전쟁이 나서 땅이 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하는 도시, 네, 바퀴나 이런 궤도가 달린 이동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식량이나 자원 같은 게 늘 부족하니까 큰 이동하는 도시가 작은 이동하는 도시를 이제 뭐랄까 갈취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원들을 뺏는 뭐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들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솔깃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넷플릭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한 번쯤 틀어는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노잼이었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별로예요. 혹시라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게 가입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튜브나 다른 영화 플랫폼에서 뭐 돈 지불하고 보실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 있으면 네, 그 카드는 넣어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이제 몇 번 보셨겠지만 저희 집 근처에 그 노란색 고양이가 있어요. 치즈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유재 씨한테 맨날 자랑을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토요일에 이제 만나러 갔어요. 두 번을 만나러 갔는데 두 번 다 못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 이제 좀 비가 왔었던 관계로 아마 고양이 나름대로 비가 올 때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피신을 한 게 아닌지. 오늘도 저 혼자서 두 번 정도 갔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잠깐 들려서 고양이 만지면서 힐링을 했는데, 이틀 동안 고양이를 못 보고 못 만지니까 약간 지금 금단 현상이 와서 내일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자 씨랑 같이 치킨을 시켜 먹고 저녁 때는 이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멈출 것 같진 않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마트를 둘러봤더니 그 일회용 우비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1,500원. 그러니까 둘이 쓰게 되면 3,000원이죠. 그리고 우산은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둘 다 이제 워낙에 짠돌이 짠순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비가 적당히 줄어들었어요.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그냥 맞긴 할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비를 좀 맞으면서 집까지 걸어왔던 아주 짠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더니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멋쩍게 웃었었는데, 아마 결혼을 해도 이런 패턴으로 둘이서 그냥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냥 돈 한 푼 아까워서 둘 다 뭐 딱히 이제 만나서 데이트할 때 먹는 데에는 돈을 뭐 크게 아끼진 않는데, 다른 부분은 둘 다 굉장히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운동화가 다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화 한번 사러 가자 둘이 얘기만 하고 지금 몇 달째 못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어디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못 사는 것도 있기는 한데, 둘 다 약간 물건이
뭔가 기능적으로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면 최대한 좀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뭔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컴퓨터를 조금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아차 싶어서 이제 에어컨 쪽을 봤더니 또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깔고 자는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제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매트리스거든요. 거의 그 매트리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아주 촉촉하게 다 젖어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물이 안 새다가 네, 다시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보내서 물 샌다 좀 어떻게 해주시라 했는데 내일 바로 업자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네, 예전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는 한 2주는 지나야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한 2주만 버티면 여름이 끝나니까 에어컨을 안 틀지 않겠어? 그냥 버팅기면은 뭐 네가 어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업자를 안 불러주시게 되면 굉장히 낭패인데 어떻게 해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매트리스를 그냥 방에다 둬서는 도저히 안 마를 것 같아서 밖에다가 널어놨어요. 그 빨래 건조대에 펼쳐놓고 건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널어놨는데 다행히 비는 안 왔지만 다 마르진 않고 그 4분의 1 젖어있던 면적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아직 촉촉한 채로 매트리스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녀석을 깔고 자야 되는데 그거를 옮기고 막 물을 닦고 나가서 널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4천만 원짜리 전세예요. 사실 제가 광화문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화문 근처에 4천만 원짜리 전세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쪽은 뭐 빌라 같은 거 자체도 많이 없어서 대부분 아파트 아니면 회사들이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자취를 할 수 있는 곳을 참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연히 그냥 싸게 잘 들어오긴 했는데 확실히 싼 데는 다 싼 이유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강남에 그 1억 4천짜리 투룸에 살았었어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 5천만 원 좀 넘게 돈을 모았었고 그럼 1억 9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갈 타이밍이 됐는데 그때도 평소 같으면은 그냥 1억 9천 정도의 돈을 거의 맞춰서 최대한 이제 넓고 괜찮은 집으로 아마 전세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할 때쯤에 이런저런 뭐 부동산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던 시기였는데 전세 살지 말고 그 전세금으로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던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어쨌든 빨리 집을 사라 뭐 그런 영상들이 유독 제 맞춤 동영상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좀 세뇌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세금 1억 4천에 모은 돈 한 5천만 원, 1억 9천 중에서 4천만 원만 이제 전세금으로 쓰고 나머지 돈으로는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든 아니면은 뭐 전세 끼고 집을 사든 해서 집을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집에 오게 됐죠.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랄까 그냥 적은 금액으로 거주비를 해결했다는 뿌듯함 플러스 그리고 이런 행동 자체가 이제 뭔가 관심과 이슈가 되면서 유튜브가 이제 떡상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 때문에 사실 불편한지 모르고 잘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반 좀 넘었거든요, 여기 산 지가. 물론 사실 처음부터도 뭐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똑같은 불편한 점들이 발견이 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확실히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같은 일에 더 짜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게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 집에서 산지 반년 됐을 때랑 1년 됐을 때랑 1년 반 됐을 때랑 그 불편함이 저한테 다가오는 그 강도가 좀 다르고 제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사회생활 거의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사실 거의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집을 갖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많이 커져서 지금 작은 집에서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집을 구매했던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은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근데 물론 참을 만한 정도이고 예전에는 정말 더 안 좋은 집에도 살았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해서 버티는 중이기는 한데 네. 또 사실 지금 이사를 가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은 집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살아내려고 버텨내려고 하는 중이긴 한데 그때 딱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서 네, 내년 안에는 결혼식 해서 유자 씨랑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실 그 집도 만약에 유자 씨랑 같이 지내게 되면은 참 애매해지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솔로였을 당시였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솔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내 인생 결혼은 없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작은 투룸 집을 구한 거였어요. 뭐 실평수가 되게 작아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뭐 한 11평, 12평 되려나? 네, 그런 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또 신혼생활을 했을 때 얼마큼의 내가 또 불편함을 느낄지 그런 걱정도 사실은 조금 되기는 해요. 워낙 저도 짐이 없고 유자 씨도 짐이 없고 굉장히 소박하게 아마 잘 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절대적인 그 평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36살 처먹고 네, 4평 원룸에서 4천만 원짜리 4평 원룸에서 살고 있고 에어컨 물이 줄줄 새서 네, 매트가 다 젖는 그런 집에서 잘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과연 지금 이런 순간들을 후회를 하게 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사실 2년이 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전체에서 많이 살아서 뭐 한 8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2년이면은 뭐 40분의 1인가요? 네. 내 인생의 40분의 1을 내가 완벽하게 원하지 않는 집에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짓이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예전부터 제발 이사 좀 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또 이사 가게 되면은 여기 복비 주고 막 나가야 되고 따로 집 구하게 되면 또 거기 복비 주고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년 2월 달 정도에 제가 샀던 집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때 또 전세금 맞춰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스케줄이 꼬여서 사실은 원래 올해 초에 이사를 이제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냥 따로 뭐 월세 같은 거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면서 회사가 해결되면은 이사 가자라고 했던 게 벌써 8개월이 지났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가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벌만큼 벌 텐데 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냐, 약간 정말 답답해 하시는 느낌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젠가 오늘인가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요즘에 이제 뭔가 경제 관련된 채널들 되게 많아지잖아요. 뭐 투잡 채널들도 되게 많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텐데, 뭐랄까, 그런 채널들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돈을 버는 방법들을 내가 알게 돼서 그걸 실천해서 불안감이 해소된다기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알긴 알게 되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나는 저렇게 실행을 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더 불안해지는,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저런 세상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 투잡으로 저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벌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돈을 저렇게 벌고, 그런 세상을 아예 내가 몰랐다면은 약간 나만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안 들 텐데, 워낙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하니까, 뭐 굉장히 이제 고마운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니까 굉장히 또 감사하기는 한데, 내가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정보들이 어느 순간 약간은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또 왠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겪게 되는 약간의 그냥 불편한 감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맞춤 동영상에 있는 영상들의 제목과 썸네일에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으로 저도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절약 관련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내 영상이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까지 절약을 못하고 적당히 좀 쓰고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끼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을 보면 다들 그렇게 아끼고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뭔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만 안 아끼고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군가한테는 좀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들께 뭐 저의 사과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컨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고 유튜브 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뭐랄까 검열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쫄려서 못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점점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약간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 2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쳤을 때, 어떤 유튜브 영상들은 네가 그것만 벌어서는 안 되고 더 자기 개발을 해서 연봉을 올려야 되고, 아니면 남는 시간을 더 짜내서 투잡을 해서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야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게 수입이랑 연관이 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개발과 관련된 영상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 관련 채널들이 조금 유튜브에서는 잘 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는 게, 이미 자기 개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 제 생각에는 그냥 유튜브 평균 접속 시간이 조금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정말 자기 개발 잘하고 자기가 관련된 그 뭔가 자기가 하는 업무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유튜브 포함해서 그냥 인터넷 사용 시간 자체가, 네, 조금 적을 수밖에 없을 테고, 자연스레 이제 유튜브 사용 시간이 적을 테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사실 유튜브에서 뭔가 내 삶을 바꿔줄 만한 어떠한 정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보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제 재미있는 거를 찾아서 보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말 유튜브 이 영상 저 영상 찝쩍거리면서 하루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사실 꽤 많은데, 그러니까 제 맞춤 동영상에 어떤 자기 개발 관련된 영상 같은 게 딱 뜨게 되면 그냥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클릭을 잘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침형 인간에 대한 영상이 딱 떴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일 테고 좋은 내용이 있을 테고 나를 바꿔줄 만한 어떤 정보나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를 약간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네, 섣불리 클릭을 못하게 되는, 네, 그냥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계발 관련된 영상들이 기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금은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 관련된 영상이든 아니면 경제나 뭐 투잡이나 돈을 니네가 많이 벌고 많이 성공을 해야 돼 라는 영상들을 정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돌려서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유튜브로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들은.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 그냥 누군가가 내가 경제나 뭔가 자기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의지나 이런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쪽으로 유튜브 채널을 도전한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먼저 시작한 입장에서 그냥 그 정도의 조언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한참 떠들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29분이 지났네요. 살짝 키워드 정도만 써놓고 혼자서 이렇게 또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30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찍은 거를 영상을 올리면 저도 가끔씩 자기 전에 듣거든요. 잠이 굉장히 잘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불면증도 조금 있고, 그런데 어제 유재씨 왔을 때 낮에 그냥 내가 이런 거 찍어봤는데 들어볼래 해가지고 같이 틀어놓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네, 유재씨가 거의 한 10분 만에 뻗어버려서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이 상추씨 라디오의 아마 제일 주된 목적은 수면 유도용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굉장히 장기간 불면증을 겪었고 요즘에도 딱히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저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수면 유도용 영상으로 쓰고 효과를 본다면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들게 해주는 것들은 네,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대로 값어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언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맨날 뭐 주저리 헛소리만 하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약간의 뭐랄까 좀 정리가 된 라디오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뭐 크게 노력은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0명 넘은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벤트가 끝나 있겠구나. 네, 어쨌든 오늘 커뮤니티 탭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이벤트를 제가 올렸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참여를 얼마나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씻고 조금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러 가야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잘 자요.